자, 앞에 예제에도 있었던 유형이죠. 자, 예제와는 달리 올해의 남성 회원 수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자, 정석으로 풀 때. 항상 수식은 작년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요 5%, 10% 감소했다, 증가했다 나와 있는 요 비율이 작년 값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작년의 여성 회원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는 60이고요. 5%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5% 증가한 X값. 자, 퍼센트 곱하기 X. 자, 그 다음에 여성은 10% 감소했죠? 자, 요게 회원수가 작년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이 없다란 뜻이에요.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실 수식이 정리가 돼서 자, OX는 10Y가 되죠. X는 2Y가 되고 이거를 첫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3Y는 60이니까 Y가 20, X가 40이 돼요. 여기서 끝나면 보통 틀려요. 이게 작년 값이고 올해의 남성은 여기서 5% 증가했으니까 40에서 5% 증가하면 42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석풀이.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여성은 10% 감소했고요. 남성은 5% 증가했는데 자, 여성의 증가율, 변화율, 남성의 변화율 썼습니다. 자, 전체로 봤을 때는 0%래요.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수직선을 안 그렸지만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요 거리가 10이고 요 거리가 5예요. 남성 쪽에 더 가깝게 나와 있으니까 여성 대 남성의 비가 5대 10 거꾸로 5대 10인 거 알 수 있고 요 비가 1대 2죠. 자, 전체 6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20명, 40명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알 수 있고 똑같이 요 40명에서 5% 증가한 42명이다라는 게 계산이 되죠. 자, 세 번째 풀이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배수를 이용한 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올해의 남성 회원 수는요.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했으면 100분의 105, X가 올해의 남성이에요. 약분하면 20분의 21, X가 올해의 남성 회원 수가 되는데요. 이게 올해의 남성 회원이라는 건 X는 20의 배수, 그리고 요 수식 자체는 21의 배수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21의 배수가 올해의 남성 회원수로 가능한 건데 21의 배수가 여러분들 4번밖에 없죠? 자, 이런 느낌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12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정석으로 풀 때는 작년 남자, 작년 여자. 자, 1500이고. 자, 12% 감소. 마이너스 그냥 12x 이렇게 쓰고 여자는 8% 증가. 8y. 이게 원래는 퍼센트인데 퍼센트를 지워서 곱하기 100을 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총 인원이 2% 증가했다. 그러면 30명이니까 이게 3000인 거예요. 자, 제가 원래는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수식이고 이게 30이어야 되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미리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 구하는 거니까 여학생을 좀 지워볼까요? 첫 번째 수식에다가 8 곱하면 자, 빼주는 느낌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x가 마이너스 9000. 그러면 x가 450이 나오고 자, 그러면 y는 1050 이렇게 나오겠죠. 뭐 y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자, 이게 이제 작년의 남학생이고 여기서 12%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88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12%에 해당하는 값을 뭐 뺀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답이 1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가 조금 크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거 계산하고 약분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순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풀이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말하면 이거 계산할 때도 10% 이상 떨어지면 405보다도 더 떨어지겠죠. 10%만 떨어져도 이게 10%만 떨어져도 45가 떨어지니까 405거든요.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 1번밖에 답이 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중평균으로 가봅시다. 비율이 다 언급되어 있으니까 가중평균이 적용이 더 쉬워요. 남자가 12% 감소, 전체는 2% 증가, 여자는 8% 증가니까 거리를 각각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남녀의 비가 6대 14니까 3대 7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전체가 1500명이었으니까 아까처럼 450명 대 1050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처럼 88% 적용한 값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배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보면 12% 감소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분의 88x가 올해의 남학생이죠. 요거 약분을 항상 해야 돼요. 자, 25분의 22x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에 곱해져 있는 값을 생각했을 때 22의 배수가 답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22의 배수를 어떻게 찾아요? 22에다가 간단한 숫자를 곱했을 때 선택지에 나오는 숫자랑 비슷한 사이즈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2 곱하기 20을 하면 440 나오겠죠? 88에다가 5 곱해도 나오는 숫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22의 배수니까 여기서 22씩 빼보는 거예요. 한번 빼면 418이고요. 한번 빼면 396인데 418이 다행히 선택지에 없으니까 396이에요.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만약에 418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둘 중에 쉬운 거 대입해서 풀이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배수 판정법은 이렇게 선택지가 하나만 골라지는 경우에만 딱 간단하게 끝나고 선택지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풀이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조건적으로 활용이 되는 최우선적으로 활용되는 풀이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이해해 봅시다. A 제품을 판매하면 개당 1,000원의 수익을. 자, 개당 1,000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1,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B는 평균 1,500원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뭐 평균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개당 이거니까 이 개수가 여기서는 가중치가 될 거예요. 가중치가. 자, 이러한데 자, 이 기업이 판매한 전체 제품의 개당 수익은 또 개당 수익 평균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A 제품 뭐 합격자들의 불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1000이고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1500일 때 전체 평균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 그 구조인 걸 기억을 못하면 또 이상하게 풀겠죠. 자, 그래서 그 구조를 기억해서 가중 평균으로 풀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이랑 1500 사이에 자, 몇 대 몇이에요? 자, A가 80%니까 간단하게 쓰면 4대 1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 사이의 거리를 4대 1로 나누는 1000 쪽에 가까워야 됩니다. 1대 4로 나눠야 돼요. 자, 그 지점이 자, 여러분들 전체 평균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500이니까 여기는 100, 여기는 400이겠죠. 그래야지 이게 500이 되죠. 요 간격이. 자, 그래서 1,100원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그 정석으로 푸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중평균의 수식인 거예요. 자, 1,000원 곱하기 얘가 80% 반영된다고 하니까 그 비율 1,500원 곱하기 얘가 20% 반영된다고 하니까 그 비율 이렇게 곱해주면 800 더하기 300이죠. 1,100원으로 나오네요. 자, 그냥 가중평균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정석으로 푼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 유형입니다. 14번 풀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는 아니지만 응용수리 유형에서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기초통계이론 우리 공부할 때 뭐 가평균을 활용한 방식이나 가중평균을 활용한 풀이에서 비슷한 것들을 좀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자,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가중평균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가평균 세워서 풀이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정석으로는 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여러분들 요거 다 더하면 82죠. 82명 중에 2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8.2점을 주었고 82명 중에 32명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7.6점을 주었고 82명 중에 3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7점을 줬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들 뭔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반올림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가중평균을 적용해서 풀이하게 되는데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 계산이 뭐 첫 번째 거 제외하고는 다 깔끔하게 안 떨어지니까 번거로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가평균을 이용해서 푼다. 가중평균에서도 가평균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마침 여기 나열된 숫자들이 7.6점 기준으로 편차가 플러스 0.6, 마이너스 0.6 이렇게 위아래로 간격이 동일하니까 자, 가평균을 7.6점으로 잡고 풀이를 하면 얘네들 계산이 어떻게 돼요? 7.6을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평균을 이용한 평균은 7.6 더하기 자, 가중치 곱하기 자, 7.6 뺀 편차 0.6. 그 다음에 7.6 뺀 편차 0이죠. 그 다음에 자, 똑같아요. 7.6 뺀 편차 마이너스 0.6.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는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 좌우는 편차가 플러스 0.6 마이너스 0.6 더하면 0이 되는 애들이니까 미리 속어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알고 처음부터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석이지만 이렇게는 안 풀고 자, 7.6을 가평균으로 했을 때 편차가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 속어해야죠. 뭘? 20명, 30명이었죠? 편차가 플러스 6인의 20명이랑 편차가 마이너스 6인의 20명 더하면 편차의 합계가 0이니까 그런 애들 미리 계산한다고 치고 이제 편차가 마이너스 6인 애가 10명만 남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편차가 0인 30대는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7.6 더하기 편차 마이너스 0.6인 애들이 10명이고 이게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82명 중에 해당하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거였고요. 자, 계산을 마저 하게 되면 색을 왜 자꾸 바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마이너스 82분의 여러분들 6이에요. 그러면 이게 0.1보다 좀 작겠죠? 이게 아마 0.88에 64니까 0.7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7.6 빼기 한 0.7 얼마 뭐 이런 느낌이니까 0.07이죠. 0.7 얼마 이런 느낌이라서 7.5 뭐 2 얼마 이렇게 되는 애겠어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7.6보다 어쨌든 좀 작은데 7.6이 그대로 나올 리가 없지. 그거보다 작은 1번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자료 해석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니까 마침 앞에 나온 내용 복습할 겸 한 문제 같이 풀어봤다 보시면 되고요. 자, 가중평균 활용하는 문제는 소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다른 거 공부할 때 다른 테마의 다른 유형의 문제 공부할 때 혹시 오늘 설명한 가중평균이나 뭐 배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그때도 한 번씩 이 유형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중평균 관련해서 자, 공부해 봤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